우리 지역의 이슈 콕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 토크. 지역 이슈를 분석해 해결 방안을 고민해보는 시간 헬로 이슈 토크의 구진입니다. 오늘 함께 말씀 나눠주실 두 분 나오셨습니다. 먼저 안소동 행정학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다음으로 조재욱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이슈 짚어보기부터 시작합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한국당 전당대회 전에 이 경남 의원의 당직자 인물로 정말 많은 인물들이 거론이 됐었습니다. 네. 그런데 막상 뚜껑을 딱 열었어요. 그런데 이 한국당 경남도당의 황교안호의 주요 자리 탑승에 전원 실패하는 네. 소식이 전해지자 이 경남의 재계에서 굉장히 술렁이고 있다. 네. 뭐 이런 소식을 좀 들었는데 사실 저도 조금 당황하긴 했거든요. 네.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뭐 재계보다도 정계가 더 관심을 갖고 당황했다는 소식이죠. 네. 지난 4일이었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이제 그 자유한국당에 신임 그 주요 당직자들을 인사를 했는데 뭐 이미 그 언론을 통해서 발표가 됐습니다만 주로 친박근혜계 그다음에 자기를 그 경선 과정에서 자기를 도왔던 그 선거의 그 공신들 네. 조력자들을 중심으로 인사를 했는데 경남의 경우를 보면 이제 지난번 전당대회에서 우리가 그 최고위원도 경남 출신이 네, 실패를 네. 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리고 이번 당직에도 이제 한 사람도 이제 당직을 얻지 못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이제 기대를 모았던 분이 창원 의창구 출신의 네. 박완수 의원인데 뭐 이분은 이미 친황으로 이미 잘 알려져 있는 인물인데 막 그 황 대표가 그 전략기획부총장이죠. 네. 여기 이제 이 당직을 수차례 제안했는데 본인이 당평 인사를 위해서 고사를 했다. 그다음에 진주 출신의 박대출 의원은 대변인 물망에 올랐는데 친박 색채가 너무 강하다. 뭐 이렇게 해서 양보를 했다는 후문이 있는데 근데 정말 이제 당의 화합을 위해서 양보를 한 것인지 두 분 국회의원을 제가 만나보지 않아서 정확히 알 수는 없는데 예, 맞죠. 아마 경남 당직이 전부 배제된 것은 이번에 아마 처음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각종 지표사로 나오지만은 경남 경제는 어렵고 또 경경수 지사가 이 구속돼 있는 아주 어려운 상황인데 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한다면은 경남 출신 국회의원들이 좀 당직을 맡는 게 도민들을 위해서도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황교안 체제는 이번에 이제 4월 3일 날 보궐선거를 두 차례 치러야 되지 않습니까? 통영고선하고 창원인데 경남 출신들은 당직에 이제 전면에 배치를 시켰다면은 선거에도 좀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그렇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 아마 이런 인사는 조금 황 대표의 정치적 전략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합니다. 네, 안 그래도 그런 의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좀 초당적인 시점에서 보면은 결국 도민들을 위해서는 어떠한 작은 움직임이 좀 필요하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이렇게 철저하게 경남이 배제되는 것도 참 어려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의견들이 참 많이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교수님은 또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해요. 본인은 이제 뭐 경남 지역도 중요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교안 그 당대표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당권을 장악하는 게 제일 큰 과제일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아마 저는 조금 더 이해가 가는 부분은 있는데 일단 이제 대부분 친박 의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초재선 의원 중심으로 이제 당이 이제 당직자가 구성이 되었거든요. 네. 그게 황교안 라인으로 알려진 이제 박완수 의원은 본인이 고사를 했고 예. 그다음에 또 그 제일 중요한 거는 당을 장악하기 위해서는 전당대회에서 이제 60% 이상의 이제 득표율이 좀 받쳐줘야 되는데 맞습니다. 50% 중반대 이제 그치는 그런 지금 현상을 보였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당 대표로서 당을 장악하기 위해서는 본인과 가까운 인사를 중심으로 당직자를 구성할 수밖에 없고 네. 또 경남을 쭉 보면 이주영 의원이라든지 여상구 의원 같은 경우는 3선 이상의 그 중진급 의원들이거든요. 이분들 쭉 보면 나이도 많고 그다음에 정치적 경험이나 경륜도 더 높은 분들이기 맞아요. 때문에 이분들을 당직자로 모시는 게 한교안 대표 입장에서는 그렇게 좀 쉽지가 않았을 거고 그렇죠. 이분들 또한 또 뭡니까
그 당 대표 아닌 이상에서는 그 당직에 그렇게 큰 욕심을 이제 낼 만한 그런 이제 의원들은 아니거든요. 뭐 이런 걸 고려하다 보니까 조금 이제 한교안 대표가 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에 놓인 것 같기도 하고, 그다음에 윤한홍 의원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홍준표 뭐 라인으로 이렇게 뭐 알려져 있잖아요. 네. 그 외에도 보면 우리가 창원성산 통영 고성이 지금 국회의원이 부재 중이고, 그다음에 지금 보궐선거가 있기 때문에 뭐 고려 대상도 아니고, 그다음 함안 어령 그 창녕 밀양 지역은 지금 재판 해보 중이기 예, 때문에 맞습니다. 여기 자체도 고려 대상이 아니고, 그러니까 경남 의원이 철저히 배제되었다기보다는 제가 판단하기로는 그 한교안 대표 입장에서는 마땅한 인물이 없었다. 뭐 저는 이렇게 지금 분석을 하고 싶습니다. 아, 이제 마땅한 인물이 없었다라는 것을 좀 경남 도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조금 안타깝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 사실 이 PK 지역이 보수의 텃밭이긴 하지만 지금 한국당이 좀 이런저런 뭐 사건도 있었고 이유들이 좀 있었는데 좀 입지가 단단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또 뭐 안팎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뭐 짧게는 이제 보선이 있고 또 내년에는 총선이라는 걸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당이 좀 움직여야 될 때인데 지금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뭐 현재 한국당을 제외한 민주당과 정의당 그리고 민중당이 결집하는 움직임이 보면은 보선 후보를 단일화로 하자 뭐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지난 4일이었습니다. 민주당 권민호 후보는 이제 자기의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민주당을 포함한 진보당의 그 원샷 단일화를 주장을 했는데, 우리 방송에서도 이미 이제 짚어봤죠. 네. 근데 권 후보는 최근에 와서 정의당과 민주당이 제시하는 단일화 방식을 그대로 수용하겠다. 지난 6일날 이제 한 언론사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는데, 이러한 권 후보의 단일화 주장의 배경을 두고 통상적으로 단일화를 주장하면은 자기가 유리한 방식을 이제 제시를 하는데, 상대방이 일임만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사실상 백지수표를 준 셈이고 또 후보직도 포기할 수 있지 않는가 하는 이제 조심스러운 이제 추측도 가능한데, 왜냐하면 이제 이렇게 표현했어요. 내가 죽기를 각오를 하고 제안을 한다. 본인이 이제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 이제 배경에는 제가 보면은 2월 중순에 창원 KBS에서 여론조사에서 강기현 후보와 여영구 후보가 오차 범위의 접전 조사가 나왔지 않습니까? 여기에 좀 놀랍게도 권민호 후보는 당 지지율의 거의 4분의 1 정도밖에 수준이 되지 않는 뭐 거의 한 자리 숫자의 지지율이 나왔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 정당의 지지율도 따라잡지 못하고 정의당 후보에게 역전을 당하는 이러한 상황에서 권 후보가 마지막 승부수를 저는 던졌다고 봅니다. 민주당 지도부도 이러한 권 후보의 그 제안을 두고 흔쾌히 오케이 사인이 이미 떨어졌죠. 이런 걸 보면은 정의당과 민주당 간에는 사전에 이 단일화를 하는 모종의 그 시나리오를 준비해 놓고 있지 않는가, 저렇게 판단하고, 그래서 이번 주말쯤이 지나면은 정의당과 민주당 간에 모종의 단일화의 어떤 결말도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합니다. 맞습니다. 이게 근데 저희가 좀 정치권의 이야기를 좀 한 번씩 잘 다루잖아요. 근데 한 번씩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참 정말 결론을 알 수 없는, 뭔가 짜여져 있긴 하지만 결론을 알 수 없는 굉장한 뭐 막장 드라마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 근데 이번에 한국당의 황교안호가 출범이 됐습니다. 근데 경남 재개판을 좀 큰 틀로 예상을 해본다면 여러 가지 변화가 좀 있을 것 같거든요. 그 변화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은 이제 그 내년 총선에서 공천권 행사를 강력하게 행사를 할 수 있는 분이 이제 한교안 지금 대표니까. 그리고 이제 또 내년 총선은 본인의 정치적 입지와 크게 좀 관련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교안 총리가 그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서 또 당 대표가 되기 위해서 전당대회에 출마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보다 좀 더 큰 정치를 하려고 이제 출마를 한 건데, 우리 구체적으로 뭐 이야기하면 이제 대통령의 염두를 두고 정치를 시작하신 분인데, 그래서 내년 총선에서 선거에서 승리를 하게 된다면 아마 차기 대선 주자로 급격하게 부상될 가능성이 더욱더 높을 것이고, 본인의 정치적 입지도 더욱더 굳건히 다질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올해부터는 아마 좀 여론조사를 좀 심도 있게 실시해가지고 아마 좀 개혁적인 인물을 내세울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저는 또 판단도 되고,
또 그리고 이제 본인이 내세운 인물들이 당선이 된다면 본인이 이제 당권을 장악하는데 한결 더 유리하고 그다음에 당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한층 더 좀 뭡니까 편안하게 운영을 할 수 있을 거고 이것이 이제 결국 뭡니까 자기 대선 후보로 가는 하나의 척경이 아닌가 네. 이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래도 저는 이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저기 물갈이도 어느 정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조금 조심스럽게 예상은 해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뭐 황교안 오고 뭐 어떤 상황이든 간에 이게 저희가 일단 지역적으로 좀 배제가 됐다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패배감이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경남 도민에 대한 어떤 불이익이라든지 이런 것만 좀 최소한으로 좀 지켜준다면 뭐 앞으로 한번 두고 봐야 되겠다 이런 말을 남겨놓을 수 있겠습니다. 네, 경남 지역 KTX 이용객이 최근 2배 이상 늘었지만 운행 횟수는 크게 못 미쳐 도민들이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경남도가 지역 내 고속철도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서 KTX 증편과 SRT, 즉 수서발 고속열차 신설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오늘 헬로 이슈토크에서는 추진 배경과 함께 그 성사 가능성을 점쳐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 경전선 KTX 증편과 SRT 신설 의견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이용객이 많이 늘어났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데 이게 저희가 수치로 확인을 할 수 있는 건가요? 네, 이제 통계가 나왔는데요.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관심이 이제 많았던 부분이고 또 그 불편도 많이 겪었는데 올해로 이제 우리가 그 경전선 KTX는 개통 10년째를 맞이하고 있는데 2011년도에는 약 140만 명 정도. 그런데 이제 작년에는 344만 명 정도. 이게 이렇게 이제 대폭 불어났는데 이제 이것을 하루 평균을 보면은 하루에는 약 1만 2천 명 정도. 상당히 많은 숫자죠. 근데 이제 특히 또 어려운 것은 경전선 KTX 운행 횟수는 하루에 이제 28회에 불과한데 특히 주말에는 매우 혼잡하다는 것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혼잡 정도를 표시하는 이제 그 지수가 열차 그 혼잡도인데 지금 KTX 정원이 좌석이 약 935석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좌석 대비 이 탑승하는 비율을 따져서 우리 혼잡 비율을 하는데 이게 주말에는 114%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100%도 우리가 그렇죠. 그 100%도 굉장히 그 비좁고 조밀한데 이게 14%가 주말에는 오버된다는 것이죠. 아무래도 지금 여기 뭐 박사님도 그렇고 교수님도 그렇고 충분히 불편함을 느끼셨을 것 같아요. 이게 수치상으로 봐도 지금까지도 현재까지도 굉장히 많이 늘었고 앞으로도 더 늘어날 것이다라는 어떤 합리적인 추측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는지 또 궁금해요. 네. 뭐 이 같은 추세라면 단순하게 계산을 해봐도 2011년에 140만 명이고 작년까지 그렇죠 344만 명이니까 204만 명이 이제 증가를 했죠. 그렇다면 이제 매년 약 20만 명 이상이 증가하고 있는데 뭐 정확하게 수치상으로 우리가 추계를 하기는 좀 어렵지만은 지금 현재 이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지방 분권 정책이라든지 중앙 정부의 재정과 권한이 지방으로 이양되는 속도가 이제 빨라지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면은 지방 KTX 이용객 숫자는 이보다 더 훨씬 더 늘어날 것으로 저는 이제 전망을 합니다. 네, 현재 뭐 박사님이 수치를 좀 말씀해 주셨고 또 뭐 저희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일단 수요 자체도 굉장히 많다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앞서서 뭐 일일에 28회에 불과하고 또 주말이 되면은 그렇다고 해서 뭐 또 증축이 되지도 않고 이런 상황에 봤을 때 사실 부족한 부분이 정말 현저하게 드러나고 있는 사실이거든요. 근데 우리 지역 KTX 운행 횟수가 경부선의 7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뭐 이런 통계도 나오고 있는데 경전선 KTX 증편 규모를 늘렸을 때 과연 어느 정도로 규모를 키우는 게 좀 합리적인가에 대한 의문도 좀 들거든요. 많이 증편되면 좋죠. 그건 그렇죠. 지역을 위해서도. 대부분 이제 KTX를 많이 이용해 보셨을 텐데 저 또한 이제 서울 출장 시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게 이제 기차편이거든요. 그러니까 KTX를 가장 많이 이용하는데 평일에는 일단 이제 예약하는데 그렇게 어려움이 많이 따르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금요일을 비롯해 가지고 특히 토요일 같은 경우 이제 그 불편함이 좀 느껴지는데, 그러니까 하행선 서울에서 뭐 창원 이렇게 오는 하행선 같은 경우 이제 좀 예약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최소한 이제 일주일 전에는 이제 예약을 해야만이 이제 맞습니다. 좌석을 확보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경남도나 창원시는 정편을 요구할 수밖에 없고 이 정편이 도민이나 시민의 편익으로 이어지니까 당연히 그렇게 요구할 수밖에 없는데 또 이게 도민이나 시민이 여기에 대해서 편익을 받게 되면 시장이나 도지사의 또 지지율 또한 긍정적으로 그렇죠. 이어지니까 예. 당연히 지자체에서는 이렇게 요구를 하는데 그런 이제 철도청은 또 나름의 입장이 있으니까 경부선하고 호남선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적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같은 맥락에서 이제 그 인천공항으로 가는 KTX 노선이 없어져 버렸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저도 이제 마산에서 몇 번을 이용해 봤는데 새벽에 이제 가는 그 기차가 있어서 참 편했는데 이제는 그 자체가 이제 없어져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철도청 입장에서 이제 손해를 보고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런 입장을 줄고차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 이제 저희가 이제 부탁을 좀 드리고 싶은 거는 명절이나 연휴 또 아니면 주말에는 좀 정편이 좀 필요하다고 그렇게 예. 보는 거고 또 시간대 조절도 좀 많이 요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굉장히 많이 몰릴 시간이 있는데 뭐 조금 어떻게 보면 그런 피크 타임 때는 오히려 기차가 좀 많이 운행이 안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불편함을 호소하는 그런 경우도 좀 많이 보는 것 같고 또 이렇게 이제 정편이 안 되더라도 만일에 쉽지가 않다면 동대구나 밀양에서 자주 환승해 가지고 이곳 창원이나 마산으로 올 수 있는 그런 기차편 정편이라도 먼저 좀 시급히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러나 이 또한 바람으로 그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가능성이 저는 좀 높다고 봅니다. 근데 이게 저희가 좀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증편하고 좀 시간 조절하는 거가 뭐 그렇게 큰 문제일까? 뭐 이렇게 의문을 좀 남겨보기도 하는데 또 뭐 안전상의 뭐 이유 여러 가지 좀 사유들이 있으니까요. 뭐 좀 두고 봐야 될 문제인 것 같기도 한데 근데 이 뭐 경전선 KTX를 증편하고 SRT를 신설한다라고 봤을 때 뭐 이용객이 많기 때문에 신설해야 된다라는 의견도 있지만 이게 지역 균형 발전과 굉장한 상관관계가 있다라는 의견도 많거든요. 예. 봤을 때 이게 정말 상관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좀 궁금해요. 저는 이제 이게 필요 조건은 맞는데 충분 조건은 아니라고 저는 좀 개인적인 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네네. 이제 지방 소재 모든 지자체들이 KTX 정편, SRT 신설을 요구하는데 전부 다 지역 균형 발전의 그 논리를 내세워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뭐 KTX가 정편되고 SRT가 신설되면 지역 발전에 도움은 되는데 이게 반드시 도움으로 이어진다라고 좀 단정짓기는 쉽지가 않고 그래서 저는 이게 최대 변수는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고 그러니까 창원이나 경남 소재 지역이 이런 그 KTX나 SRT로 인해 가지고 접근성이 용이해지면 물론 이제 지역 발전하는데 참 많은 도움이 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데 네. 그 이전에 무엇보다도 수도권을 비롯해 가지고 타 지역 사람들이 이곳을 많이 찾아야 되거든요. 네. 찾지 않은데 정편만 해버리면 그건 좀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냐면 이 교통의 발달은 자칫 지역의 저발전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꽤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든다면 그 김해 부산 경전철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케이스인데 김해 시민분들이 정주는 김해하되 주말에 소비는 부산에서 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게 맞습니다. 현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구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대구에서 KTX를 타면 서울까지 1시간 조금 지나면 도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가지고 강북에서 강남 가는 시간과 차이가 없고 그 다음에 수도권 경기 지역에서 서울로 진입하는 시간과 별반 차이가 없어요. 그렇다면 이 교통이 발달되면 상대적으로 좀 뭔가 그 자기가 살고 있는 보다 더욱더 더 매력이 있는 도시가 가깝게 맞아요. 느껴지면 거기서 소비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예.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이 교통의 발달이 오히려 지역 발전에 재해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게 제 개인적 견해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자기가 정주하는 지역, 창원시도 마찬가지고 우리 경상남도도 마찬가지고 매력적인 지역으로 바꿔야만이 이게 이제 맞습니다. 시너지 효과가 나타난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매력 있는 도시를 먼저 만들어야 되는 게 우선 과제이고 네. 그래야만이 KTX 정편이나 SRT 신설 요구를 해도 타당성이 있는 거고 그렇게 되면 이제 국토부도 수용할 의지가 있는 네. 거고 이게 결국 이제 지역의 발전에 도움으로 이어지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자칫 잘못하면 오히려 재해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는 게 제 개인적 소견입니다. 네. 뭐 일단 이게 들어온다고 해서 지역이 그냥 무조건 발전하는 것이 그렇죠. 아니기 때문에 조금 이게 밸런스를 맞춰서 예. 같이 나아가야지 조금 더
좀 잘 정착이 될 수 있겠다 뭐 이런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근데 저는 SRT의 경우에 제가 뭐 당연히 경남도 내에서 이용을 한 적은 없습니다. 뭐 네. 당연히 돼 있지가 않으니까요. 네. 그래서 다른 지역으로 가면은 자주 이용을 하긴 하는데 네. 굉장히 매력이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비용 면에서 그렇고 뭐 탔을 때 어떤 그 공간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도 좀 훨씬 KTX보다는 인프라가 구축이 잘 돼 있는 네. 것 같아서 좀 매력적이긴 하던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경남 도민들이 좀 신설해달라 계속해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네, 이제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 SRT의 장점은 그 좌석 공간이 이제 KTX보다 좀 그 넓고 네. 그다음에 그 요금이 뭐 많게는 15%까지 싸게 제공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경남 입장에서 수도권 가기가 굉장히 교통이 불편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경남에서 이제 이 SRT가 이제 운행을 하지를 않으니까 특히 서울의 강남권이라든지 경기도의 동남부 지역으로 우리가 여행을 가거나 업무차 갈 때는 동대구역에 환승을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은 서울역이나 광명역에 내려서 약 1시간 가량 또 들여서 또 이동을 또 해야 되죠. 그렇게 하면은 우리 경남은 한마디로 말해서 시간도 많이 들이고 또 열차 이용 요금도 비싸게 들어가면서 그렇죠. 예. 이용하고 있는 이런 실정인데 KTX가 우리 그 마산하고 서울 구간이 지금 현재 이제 53,300원 정도인데 네. SRT 요금을 적용하면은 그래서 15% 정도 싸게 받을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이제 2016년에 저는 뭐 개인적으로 2016년에 SRT가 개통할 당시에 우리 그 좀 정치권이나 또 저 정부에서도 이미 우리가 노선이 깔려져 있지 않습니까? 네. 이 경전선 노선이 그렇게 하면은 여기로 그때부터 좀 그 노선을 좀 조정하는 문제를 그때부터 다뤄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물론 뭐 지금 한 3년이 지났지만은 좀 늦은 감이 있는데 뭐 이 방송이 좀 서울에는 나가지 않지만은 중앙정부에서도 좀 관심을 가지고 네. 경남을 좀 적극적으로 좀 배려를 해줬으면 하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조금 적극적으로 이게 적극적이라고 할 수 있겠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좀 움직이긴 했어요. 네. 경남도가 이제 국토부에 네. 이 경전선 KTX 증편과 또 SRT 신설에 대한 응답을 요청한 상태인데 네. 뭐 그냥 단순히 요청을 한 상태긴 하지만 근데 그 전에 지난 1월 말에 왜 그 경남을 방문했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그때 이 박성호 권한대행이 이 내용을 좀 간절하게 이제 국무총리에게 요청을 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어요. 네, 네. 이거 어떻게 된 이야기인지 좀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네, 같아요. 지난 5일이었죠. 경남도가 KTX 운행 횟수를 현재 28회에서 8편을 정편을 해서 36회 이상으로 늘리고 경전선의 SRT 운행을 요구하는 그 공동 건의문을 주관부처인 국토교통부에 전달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건의문은 이제 이미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되었는데 KTX가 정차하는 창원시, 김해시, 진주시, 밀양시 네. 이 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정편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낙연 총리가 경남을 방문한 것이 지난 1월 26일이었는데 네. 이날에도 그 박성호 도지사 권한대행이 아주 강력한 그 의사 전달을 총리에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뭐 어떻게 해서 좀 좋은 결과가 있어 줬으면 관심을 네, 네. 좀 가져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좀 많은데 근데 지금 현재 뭐 김경수 지사의 부재 문제도 있고 그리고 또 경남도에 좀 저희가 앞서서도 다뤘던 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좀 규모가 뭐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이번 뭐 SRT 신설이나 뭐 KTX 증편과 같은 이런 큰 사업은 좀 무리다. 뭐 이러한 부정적인 의견도 꽤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에 대해서 좀 동의를 하시는지 우리 교수님은. 저도 이제 좀 부정적인 의견을 뭐 내놓을 수밖에 없는데 네네. 도지사 공백은 사업의 추진 동력을 떨어뜨리는 하나의 큰 뭐 원인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그다음에 국토부 입장에서 볼 때 지금 이 지역의 SRT 도입보다는 더 시급히 해야 될 과제가 좀 많다고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선순위는 아닌 것 같고 그런 이유로 볼 때 이제 SRT 도입이 좀 쉽지 않다는 이제 부정적인 이제 견해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이제 좀 그 부정적인 입장을 보기는 보는데 좀 개인적인 원인은 좀 다르게 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SRT 도입에 따라 가지고 다른 이제 최대 이용자는 누구냐면 이제 강남권 수도권 시민들 중에서도 강남권 시민이거든요. 네. 이제 기차의 종착역이 저기 수서고 뭐 동탄을 지나서 이제 수서로 가기 때문에 서울 주민들이 다 이용하는 게 아니라 강남권 주민들이 제일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SRT가 시설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그 강남권 시민들이 창원 노선을 계속해서 요구를 해야만이 이게 좀 받아질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 회사 차원에서는 무엇보다도 뭡니까 수익성이 보장이 돼야 되거든요. 네. 지금 이제 KTX를 보더라도 지금 앞에서 제가 언급했지만은 경부선과 호남선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지금 뭡니까 마이너스 적자를 지금 내고 있는 게 사실이고, 그러니까 또 차량의 여분도 확보가 돼야 되고, 또 차량이 있더라도 그걸 움직일 수 있는 또 기관사가 또 있어야 되고, 여러 면에서 이제 복합적으로 좀 얽혀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SRT 도입 문제가 이번에 그 불거진 최근의 문제만 아니거든요. 맞아요. 과거부터 계속해서 끊임없이 계속 요청해 왔고, 네, 네. 그리고 이제 그 창원을 비롯해 가지고 경남 소재 지역에서만 요구한 것도 아니고, 그 호남 지역은 지금 저희가 요구하는 것보다 더 강력하게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게 SRT 신설 도입인데, 그래서 이런 걸 고민해 볼 때 좀 당장 도입은 쉽지 않고 앞서 언급한 그 수익성 문제라든지 네. 그다음에 열차 여유분 문제, 그리고 코레일과의 어떤 선로 배분 문제, 이런 게 복합적으로 얽혀져 있고, 그다음에 그 지역 균형 그 차원에서도 좀 접근해 보면 호남선과 또 우리 경제선 이걸 동시에 고려를 해야 되니까 이게 정치적 사안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경제적만 가지고 따질 수도 없고 또 정치적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좀 다양하게 고민해 보면 당장 쉽지는 않을 거다, 이런 게 제 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그리고 근데 저희가 앞서서 만약에 이게 증편이 되고 뭐 신설이 되는 것 자체가 어렵다는 거는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차선책으로 어떤 지금 현재 있는 시간을 조금 늘리든지 이러한 저희만의 어떤 차선책을 많이 제시하기도 했는데, 이거를 조금 더 귀 기울여서 들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좀 빠른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도 해봤습니다. 네, 많이 가져갔으니 이제는 그만 가져가도 된다라는 논리보다 지금까지 부족했으니 더 늦기 전에 가져가야 한다는 논리로 경남 도민의 의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당위성을 국토부가 지역 이기주의로 판단할지, 지역 균형 발전의 씨앗으로 판단할지 도민 여러분의 관심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오늘 헬로 이슈 토크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